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을 망친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 보수우파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는 대단히 정략적이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보도하는 언론이에요. 사실 조선일보는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언론은 순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네?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가지고 영부인으로 만들었고,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이른바 반박근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했던 인물들, 그리고 조선일보가 철저히 보호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이른바 사변이라 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부상하려는 그 계획은 완전히 파산이 나가지고 비호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이준석은 지금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게.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 책임이 나는 조선일보라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지지율 하락과 몰락의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선일보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을 바라보는 이른바 국민의 여론과 조선일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의 경우도 이른바 기승전 박근혜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팩터, 그 요인을 빼고서는 윤석열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논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외면하거나 죽여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가는 거지. 김건희 마찬가지야. 제2의 재클린,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누구냐? 그게 조선일보야. 제2의 만인의 연인이라는 오드리 헵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누구냐? 요번에 김건희 여사가 입은 그 옷 패션 스타일 보면 이건 완전히 오드리 헵번이야. 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엄청난 장난을 했어. 밟지, 태극기 뺐지. 조선일보 말만 들으면 김건희 여사를 수렁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렁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조선일보 말만 들으면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를 수렁해서 빼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여론을 바꾸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조선일보가 윤석열 만들기, 김건희 만들기, 이준석 만들기 다 앞장섰지만 모두 실패한 거야. 네? 모두 실패한 거야.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세 사람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조선일보가 만드는 사람이야. 네? 용산 대통령실. 이건 조선일보의 산하단체야.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건 조선일보가 보낸 총독원이야. 총독원.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총독 2야. 총독 2.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비대위원장 할 때 김동인도 마찬가지야. 응? 그런데 지금 뭐냐?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이런 상황인 거야.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앞장선 건 틀림없지만 조선일보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게 아니야.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믿고 엄청나게 이번에 준비해가지고 마드리드에서 3박 4일 동안 패션쇼를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은 더 높아졌어. 조선일보가 이준석을 비판하는 어떤 사설이나 칼럼을 쓴 적이 없어. 성상납을 받았다. 뭐 증인을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뭐 온갖 게 나와도 조선일보는 가급적 보도를 않거나 보도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을 옹호해 주거나.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 결과가 오는 거야. 그렇다면 뭐냐? 이건 논리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이가 망한 것은 그 원인은 뭐냐?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결론인 거야. 첫째. 두 번째는 뭐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급락했다는 의미야.
조선일보 영향력이 급락했다. 물론 종이신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무슨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뭐 이명박 정권 때 그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그 조선일보와는 달리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신문이 조선일보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송이 TV조선이라는 명확한 여론조사가 나왔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신문이 조선일보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방송이 TV조선이라고 나왔어. 자,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이가 망한 원인은 뭐냐?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야. 여러분, 박 대통령이 탄핵을 왜 당했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잡는 데에 가장 악랄한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른바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이에요, 악연.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유일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그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선 후보의 경선에서 패배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한이 맺혔기 때문이에요.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에 조선일보한테 절대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어. 그리고 대통령 할 때도 처음부터 조선일보하고는 악연이었고 불화관계였어. 그걸 복수한 게, 그걸 조선일보가 복수해서 바로 탄핵이 된 거예요. 임기 내내 노골적으로 흔들다가 이른바 최순실 꼬투리가 잡히니까 탄핵시키고 감옥을 보낸 거지. 네. 황교안이가 왜 망했느냐?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끌려가다가 태극기 세력을 배신하고 태극기 세력과 손절하고 유승민하고 손잡아가지고 완전히 망했거든.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황교안은 거들떠보도 안 해. 그게 조선일보야. 그게.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조선일보의 어제 보도예요. 인사 논란, 당내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째 함께 하락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야.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망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한 청산, 문재인 청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조선일보가 문재인 청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지금 잡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하라는 대로 해서 만약에 문재인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망하는 거예요. 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네. 메모한 게 없어졌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메모한 게. 이게 이제 메모한 게 많아가지고 이게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좀 찾아보고서, 여기 찾았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윤카세 TV는 여야 좌우 국민들이 다 보세요. 자, 여기서 여론조사 하겠습니다. 뭐냐? 이준석이가 정계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번. 네? 지금 당장. 아니면 이준석이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딱 30초 동안 한번 해볼게요. 네. 2번도 있어요. 그죠?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청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정계를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1번. 네. 2번도 있습니다. 2번도. 그래요. 예. 임기를 채우도록 해야 한다. 2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네 번째. 자, 그래요. 예. 그래요. 1번이 압도적이지만 2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카세 TV는 좌우 가릴 거 없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지. 네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9시 40분까지 시간을 쫙 맞출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평 변호사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근데 신평 변호사를 가장 자주 자세히 소개하는 신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이에요. 네. 신평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보는 거지. 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한 이야기도 가장 자세히 보도해 주는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근데 어제 이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평 변호사가 어제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향후 전망을, 윤석열의 전망을 낙관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조선일보가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윤석열의 마음일 것이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응?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멘토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큰일이구나. 이거야말로 위기구나. 이거야말로 위기구나. 자, 한번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4가지인데, 첫째, 문재인 정부가 시종 갈라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갈라치기 전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문재인 탓이라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에요, 지식인으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이야기야. 네? 아니, 선거 결과가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5%에서 85%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은 48%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그러면 문재인이가 갈라치기 한 것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어? 그러면 국민의 65%나 85%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 문재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문재인의 폭정, 문재인의 난정을 지금 이가 갈려가지고 정권을 바꿨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문재인의 갈라치기가 먹혀들지 않았고 지금 와서 먹혀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갈라치기 했다고 한번 당신 말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갈라치기 한 나머지 절반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미친 듯이 지지하지 않았지? 왜 김건희 여사를 미친 듯이 잘한다고 하지 않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왜 문재인 탓이야? 아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게 왜 문재인 탓이냐 말이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절반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높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라면. 근데 지금 그 절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50% 미만인 거 아니야. 이건 뭐냐? 전형적인 이른바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그 특유의 궤변이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 근본적인 뭐냐? 이른바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하지 않고, 이른바 보수의 노무현이다고 떠들어대는 그것 때문인 거야. 문재인의 이기 정권이다 이거야. 소위 말하는 싸구려 노무현 흉내. 응? 무슨 문재인 탓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 헌재, 재판관, 방송위원장, 국민권익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출래 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출래 불사춘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거 바꾸라고 정권 바꾼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을 여태 쫓아내지 못하느냐는 거야. 그건 두 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머릿속은 좌파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야. 김명수 대법원장, 이른바 김뻔뻔.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야. 왜? 근거가 뭐야? 다 그 사람들 탄핵 때 부역했던 세력들이잖아. 어따 대고 지금 무슨 문재인 인사 출래 불사춘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이 양반 정말 완전히 이 양반 진짜 황당한 사람이더만 보니까. 신평 변호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그 프레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윤석열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독재를 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로 만든다는 거야. 누가?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가지고 윤석열 정권 잡으면 윤석열이가 악마 독재할 거라고 어느 누가? 아니, 청와대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국방부 합참 작살내고 외교부 장관 공간 빼앗아 가지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걸 누가 몰랐나?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사법시험을 9번 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다,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로 보나? 고시 패스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시를 9번 만에 패스했다, 통과했다, 이랬다고 해서 자기들은 바보로 볼 줄 몰라. 법조계 그 잘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9번 만에 고시 패스한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멍충이다, 그런 이야기 할 줄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신평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검사가 정치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검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신평 변호사가 뭐 대한헌법학회 회장을 하고 뭐 판사를 했고 뭐 문재인 대선 캠프에 뭐 공익위원장을 했고 어쩌고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고시 보고 봐가지고 변호사, 판사하고 검사했던 사람들의 안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밖에. 응?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 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준석이가 깽판을 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준석을 때려잡지 못하는 윤석열의 도리도리 리더십이 더 큰 문제인 거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2달이 되는데 이준석을 잡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지. 이준석이가 깽판 쳤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아니 이준석 깽판을 윤석열까지 연결시켜서 국민들이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그런 이준석을 작사를 내지 못하는 윤석열이가 답답해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거야. 헤헤, 이 양반 참 큰일 났네. 네.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런 거야. 모든 문제는 기승전 윤석열이야. 기승전 김건희고, 기승전 박근혜고, 기승전 문재인이고. 정리가 되는 거야, 패러다임이.